먼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막을 인수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언비어나 소문만 믿고 농막을 짓지 마세요. 실제로 기존에 불법으로 지어진 농막이 철거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자한 돈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농막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하시고 안전하게 농막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정책을 새로 발표했는데요. 발표 영상의 댓글을 보니 이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면 찬성입니다. 농촌 인구 소멸 및 도시를 떠나 조용한 농촌에서 주말에 소규모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도시에서 고향으로 농사 지으러 가는데 자고 올 데가 없어서 장거리가 힘들었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사람이 오가야 길이 생기고 가게도 생기고 생활이 가능하고 인구 이동이 활발해야 지역이 커지는 겁니다. 사람이 거주해야 그 지역에 작은 생산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농막 시스템은 원래 농사용 창고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주거시설로 변화해 왔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잠시 쉬기도 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필요를 인정하고 상수도나 정화조 설치 등을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도 이런 이유로 농막 생활을 진지하게 고려 중인데요. 주말마다 농막에서 생활하며 작은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데 이런 시설들이 없다면 좀 어렵겠죠. 하지만 농막 관련 규제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농막이 주택처럼 사용되면서 불법 농막들이 등장하게 됐고 농지를 훼손하는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예고가 발표되었었죠. 그런데 너무 과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규제들은 철회가 되었고 얼마 전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발표했습니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2월 20일에 발표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이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 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켜 농촌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농지 보존과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24년 4월 4일에 발표된 또 다른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보면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농막 소유자분들은 향후 업데이트될 정부 정책에 귀를 반드시 기울이시고 최소한의 변경 또한 보완을 통해서 기존 농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신규로 농막을 짓거나 인수를 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상반기에 확정될 정책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농막을 짓거나 인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은 기존 농막들을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 아니다, 맞다, 이런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상반기에 확정될 정부 정책에 맞춰서 농막 계획을 세우자 이겁니다. 이 정책의 장점은 명확해요.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도시민들이 주말 여가 활동을 하면서 농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어요. 저는 주말 농장이 아이들에게 정말 장점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직접 농작물을 가꾸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또한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생태계를 체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죠. 사실 저는 도시에만 살다가 최근에 주말 농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와 단조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어요. 또한 농촌 인구가 요즘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주말 농장 활성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민들이 주말마다 농촌에 내려와서 생활하면 농촌 지역 경제도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농촌 인구도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주말 농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과 친숙해졌고 지금은 저희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농장 체험을 하긴 좀 이르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아빠와 함께 주말 농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자연 속에서 소중한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말 농장이나 전원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오도 이촌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채널에 구독하시면 전원 생활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